현대차그룹이 앞으로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시행되는 상호관세가 우려했던 것보다 약한 수준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연방국세청 IRS의 세금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주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직접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덕에 이런 투자 유치가 가능했다며 며칠 안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6일 준공식을 앞둔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을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루이지애나주에는 미국 내 자동차 공장 등에 납품할 신규 제철소를 건설하는 등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 우리 돈 약 3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and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more self-reliant and secure automotive supply chain in the U.S.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트럼프는 특히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때 많은 국가에 예외를 두거나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We may take less than what they're charging because they've charged us so much. I don't think they could take it. 트럼프가 상호관세 등 관세 정책에서 호혜적 입장을 강조하며 조정 여지를 보였는데 대미 투자가 한미 관세 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나라별 또 품목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약한 수준에서 관세가 정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간밤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이 2.27%, 다우와 S&P 500도 각각 1.42%와 1.76%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다음 주 4월 2일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해 왔는데 변화가 감지됐다는 뉴스가 전해져서입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한 관세가 그날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자동차와 의약품에 곧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 특정 날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We'll be announcing cars very shortly, and we already announced steel, as you know, and aluminum. We'll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at some point in the not too distant. 또 국가별 관세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발언에 실제 조치는 예상보다 약할 거라는 안도감이 주식시장에 퍼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Maybe we'll pull some back. Maybe some will be temporary. Maybe. This is starting to become a little bit of an old story with these tariffs kind of coming and going. 종목 중에는 다른 나라들이 집중 보복 관세를 매길 것으로 알려졌던 테슬라 주식이 1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의 수위를 다시 높일 경우 언제든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당분간 금융시장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 움직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연방국세청 IRS의 세금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ICE는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고
IRS는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IRS가 그동안 유지해온 납세자 정보 기밀 정책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 관계자들은 이 협정이 진행되면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고 정보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경우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앱에 추가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늘 세관 국경보호국 CBP 앱에 자발적으로 여행 서류와 신상 정보를 제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자가 앱 기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어 미국을 떠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기능은 선택 사항이며 이용하려면 반드시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민자들의 잦은 출국 인증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법률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멕시코주에서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추가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총성.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달아나고 일부는 차량 밑에 몸을 숨깁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2일 밤 10시쯤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시스시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원에는 불법 자동차 쇼가 열리고 있었고 이를 보기 위해 2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그룹 사이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총격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총격으로 16세와 18세, 19세 등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And face this tragic event that took place in our city. We need to come together. So please help us to heal and join me in my thoughts and prayers. 경찰은 용의자로 20세 토마스 리바스와 17세 청소년 2명, 15세 소년 등 총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인에 준하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60여 발의 탄피가 발견됐으며 다수의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매사추세츠주 브룩턴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도 언쟁이 총격으로 번지면서 15세 소년과 18세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텍사스주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텍사스 컨트리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뇌우와 함께 지름 2인치, 약 5cm의 대형 우박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잉그랜과 커빌 등 일부 지역에 강한 뇌우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차량과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주요 도시들의 소나기와 뇌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디즈니월드 테마파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는 지난 토요일 테마파크 중 하나인 앱콧 테마파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프랑스 파빌리온 무대 뒤편에 위치해 있던 대형 냉장고에서 시작됐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디즈니 측은 불이 빠르게 진화되어 부상자는 없었다면서 화재가 시작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조종사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 출발한 여객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LA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는 이륙 2시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습니다. 조종사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57명과 승무원 1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종사를 교체한 뒤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편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약 6시간 늦게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측은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15치 음식 바우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소방서장을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서장의 배우자가 멕시코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레베가 마로디 전 캘리포니아 소방서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부인 요란다 마로디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란다는 지난달 자신의 배우자인 소방서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멕시코로 도주했으며 지난 토요일 멕시칼리의 한 호텔 근처에서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이후 멕시코 당국은 요란다를 연방경찰에 인도했고 현재 샌디에고 카운티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억대 뇌물을 받은 주한미군 군무원 3명이 한국에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주한미군 영내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미국인 군무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주한미군 영내 공사 입찰에서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용역업체로부터 현금 8천여만 원을 받고 지인을 취직시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미국 국방부와 협조해 범행을 밝혀냈으며 이들은 규정에 따라 한국 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어제 오전 10시 2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재판관 5인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우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듣기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총리가 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해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등 탄핵소추 사유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수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만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소수 의견도 담겼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모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봤고,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미추천 모두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잘못됐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면서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과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선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까지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일부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총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 심판 쟁점 자체가 계엄 묵인 방조 여부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계엄 위법성까지 판단하지 않아도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따른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도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달리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서엔 내란을 방조하고 공모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을 뿐 형법상 내란죄가 위반 법조항으로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 측도 국회 재의결 필요성을 각하 사유로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헌재도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한 총리 탄핵 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단서는 얻기 어려웠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이제 좌우는 없다며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겁니다. 복귀 후 첫 메시지는 국민 통합에 마쳤습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한 대행은 복귀 후 첫 행보로 중앙재난상황실부터 찾았습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내려놓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한 한 대행은 미국 정부가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성사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아 어린이와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구조대원들은 겁에 질린 주민들을 서둘러 탈출시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에서 학교와 건물, 주거용 건물 등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4명이 다쳤습니다. школа, діти знаходились в захисній споруді, зараз їх евакуовували, всі живі здорові. 우크라이나 공군은 2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밤새 드론 89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유 철도 회사는 사이버 공격도 받았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벨고로드의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137발과 드론 50대를 날려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주에 위치한 석유 펌프장이 공격을 받는 등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 중재로 실무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현지 시간 23일엔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먼저 만나 회담했고 이튿날인 24일엔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 합의 내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공습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향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호주에선 강한 독성을 가진 붉은 불개미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붉은 불개미 떼를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무려 $1,500만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열대성 폭풍 이후 불개미에 쏘인 주민들의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개미 떼가 불어난 물 위에서 뗏목을 형성해 떠다니며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최소 23명의 주민이 불개미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다음 달 11일까지 조지아 대학에서 전시됩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레한인회가 오는 28일 무료 여성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오전 10시부터 자궁경부암과 요로감염, 유방암 등 7가지 검사와 각종 부인과 질환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과 체류 신분 상관없이 예약순 최대 30명이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새 학기에는 음악교실과 태극권, 판소리, 라틴 댄스 등 6과목이 신설되며 영어와 건강을 돕는 댄스 과목 등 총 47개 과목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과 가스 공급업체 내셔널그리드가 다음 달부터 가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내셔널그리드는 4월 1일부터 퀸즈와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일부 지역의 가스 요금을 5.1%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추가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다음 달 11일까지 조지아 대학에서 전시됩니다. 에센스 캠퍼스 미대 그래픽 디자인 갤러리에 전시되는 이수민과 이아림 디자이너가 공동 작업한 인터프린트는 인터넷 웹과 인쇄의 관계 변화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화 6편을 특별 상영합니다. 한인회는 지난 22일부터 영화 1947 보스턴을 시작으로 말모이, 항거, 유관순 이야기, 암살, 동주 등 독립운동가와 민족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6편을 특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3월 24일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